수능 국어 진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시죠?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답답했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어는 집을 팔아서 과외를 시켜도 안 된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그 막막한 심정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능 국어가 악명이 높다는 뜻이겠죠. 근데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쓰고 말하는 이 우리말이 왜 대학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90점대는 그냥 나왔는데 고등학생 되자마자 갑자기 70점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죠. 아니, 나름 국어는 자신 있었는데 이런 생각 절대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즉 마음가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국어교육 전문가이신 엄태욱 대표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등급을 만드는 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태도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적은 재능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국어를 못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건 정말 흔한 핑계일 뿐 성적을 결정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태도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능력 탓을 하면 모든 게 그냥 재능 문제, 내 탓이 아닌 게 되지만요. 태도에 집중하면 출제 의도가 뭘까? 내가 뭘 실수했지?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좋습니다. 1등급의 태도를 장착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력을 쌓아 올려야겠죠? 지금부터 아주 실용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읽기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책을 읽는 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물 흐르듯 읽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는요, 철저하게 출제자가 읽으라는 대로 읽는 것입니다. 지문 속에서 문제의 답이 되는 정보만 정확히 찾아내는, 말하자면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등급 성적은요, 바로 이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지문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독해력. 둘째,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을 정확히 걸러내는 선지 분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80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간 관리 능력.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약하면 점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리는 비법이 뭐냐도요? 바로 오답 분석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해설지 보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3단계를 꼭 거쳐야 합니다. 1단계, 내가 도대체 왜 이 답을 골랐을까? 내 생각의 흐름을 복기해보는 거예요. 2단계, 그래서 내 실수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개념을 착각했다든지 지문을 대충 읽었다든지요. 그리고 3단계,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답 노트에 다음에 할 일, 투두 리스트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너투두 리스트를 딱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잘한 점도 꼭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선지 진짜 헷갈렸는데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잘 지웠어. 같은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주는 핵심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공부는 맞힌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틀린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약점, 그리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죠. 실수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태도, 이게 성적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특히 문법처럼 자꾸 헷갈리는 부분은 단권화가 정말 필수적이에요.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에 막 흩어져 있는 모든 개념들을 한 권의 노트에 싹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들고 갈 나만의 최종 병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알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 몸에 완벽하게 익숙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꾸준한 루틴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수능 국어는 절대 감으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실제로 1등급 받는 학생들은요, 진짜 시험처럼 80분을 딱 재고 OMR 카드 마킹까지 하는 이 실전 연습을 최소 10번 이상 반복했다고 해요. 시험 당일의 그 긴장감마저도 내게 익숙한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화면을 보면 8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나만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전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은 12분, 문학은 25분, 독서는 33분, 그리고 마지막 검토 10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시간 배분 계획을 미리 짜두고 내 몸이 이걸 기억할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 당일 아침에 뭘 할지까지도 이 시뮬레이션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어 시험이 시작되는 아침 8시 40분에 내 뇌가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최소 3개월 전부터 기상 시간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당일 아침에는 가벼운 비문학 지문 하나 읽으면서 뇌를 미리 예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프로들의 전략입니다. 결국 만점을 받는 학생들의 비결은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계획하고 집중해서 실행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돌아보는 이 작은 성공의 고리를 정말 꾸준히 반복하는 것. 바로 이 과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태도와 방법, 그리고 루틴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여기 한 학생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국어 모의고사를 보고 받은 점수가 28점이었습니다. 9등급이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점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방법, 그리고 꾸준한 루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갔을 때 이 28점이라는 점수는 마침내 98점이 됩니다. 바로 그 학생이 수능에서 받은 최종 점수이자 꿈에 그리던 1등급의 증표입니다. 공부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집중했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점수가 증명하고 있죠. 만약 성공이 정말 재능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자신의 방법을 바꾸기 위해 어떤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어요?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